예, 지금부터 사단법인 아산역경연구원 제천양정의 제6기 수료식 및 제7기 개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는 안 보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써가지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우리가 이 향교에서 하는 것만큼 대성전을 향하여서 절을 하겠습니다. 대성전은 저쪽 모서리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성전을 향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 회장님께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 김성근입니다.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학회 역경연구원 전 회장님이신 정달석 회장님. 인사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재익 회장님. 그리고 우리 제천의 한기호 정경님이신 김한식 정경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도 고생해서 뒤에서 앉아있습니다. 김영기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 지성기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김재호 사무국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산 역경연구원 제천양정의 경가보고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아산 역경연구원 제천양정의 경가보고. 아산 역경연구원 제천양정에는 아산 김병자호자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일강 김진규 선생님께서 2000년 11월 5일에 창립하였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황운학 선생님을 모시고 출범한 이후 양정회는 주역 강의를 중심으로 꾸준한 학습과 전통 계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 강의는 2004년 11월 12일에 3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2기 강의는 2004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어져 1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3기 강의는 2008년 11월에 시작하여 2013년 12월 3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제4기 강의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진행되어 1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5기 강의는 2017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11월에 종강하였습니다. 제6기 강의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온라인 줌으로 개강하여 2025년 11월 24일 종강을 맞이하고 오늘 수료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산 역경연구원 제천양정회는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회원들이 주역에 입문하고 공부를 이어가는 배움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학습 활동도 활발히 이어져 아산 역경연구원 학습 발표지에 매년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4년에는 창간된 제천양정원 회원들의 학문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결실이었습니다. 2015년 일강 김진규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이후에는
노산 김종백 회장 인솔 아래 노암 지성기 선생님이 강의로 오늘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역경연구원 제천양경의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료증 수요가 있겠습니다. 수료증 수요는 아산역경연구원 이사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가서 죄송합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부회장님 나오시군요. 모두 수료하신 분은 김종백, 김상근, 김영환, 수료증 제2026-1호 성명 최용기 상기자는 본원 경전 주역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자의 본증을 수여한 서기 2026년 1월 6일 아산법인 아산역경연구원 이사장 고재익. 그리고 한대준 수료증 2026-2호 한대준 이하 그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이원선님 수료증 2026-3호 이원선 이하 그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김영환님 예. 그럼 들어가시죠. 수료생 대표 소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제천한교 전교이신 김완식 전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죠? 예. 회의실이 적어서 여러분들 뭐 하는데 충분하게 요 인원이면은 개강을 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먼저 그 기업 7기 개강식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저희 앞에 하는 데는 하지만은 주역이라는 4개월 정도 아마 플러스 5개월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우리 백부어른이 이제 그 연구서 주역도 하시고 선비를 했는데 대략 그때 이제 그런 정도로 조금은 이제 그때는 아는데 주역이 어떠한 걸 하고 저 글자를 봐서는 주역을 하면은 이 점에 이제 그 점을 치는 정도로 그렇게 알았어요. 뭐 이제 점을 치러 오고 뭐 이랬는데 그 알기도 다 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주역이 있는 단에 그 역동 우탁 선생이 아마 그 기억하게 돼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점도 잘 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 이랬는데 사실 그 역학이라는 점을 치는 것보다도 이 주역이라는 자체가 제가 볼 적에는 심취가 되고 통달이 되면 아마 귀신도 잡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오하고 아주 값진 공부를 하는 걸 저는 잘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시고 또 지성기 굉장히 그 수석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는 조예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볼 때 대외적으로도 그 신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뭐래도 사제지간 즉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해서 제천향교에서 배운 주역 배우는 분들이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많은 그 도움을 주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주역 공부하는 걸
멀리서 수역을 공간하고 이러면 아마 그 삼나 우주 만물을 갖다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까지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향교라 그런 역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하는 건 좋은데 단 한 가지 끝으로 부탁하실 것은 사실 우리 향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공요금이 너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전으로부터 이 전기 수납 공사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좋은데 사실 한 2시간이라도 전기 많이 쓰면 가면 수납 공사가 되지는 모르고 우리 사무장과 과거에 인정하기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내 전기 쓰는 가격 좀 뺏겨주시고 또 이제 수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거 조금만 전기가 넘으면은 우리는 수납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실 때 내 전기를 좀 아끼고 이래서 굉장히 좀 절전을 해준 것이고요. 지금 내가 뭐니 해도 배우고 또 그다음에 지역사회 모든 것을 봉사를 하고 이러시자면은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저 양평학교 회장님 되시는 김종백 회장님 향교의 수석장입니다. 교화장에서 그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고 이랬는데 우리 향교가 최대한의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거는 뭐 쉽게 배우는 거는 그래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저 부탁이 공공요금에 대한 게 너무 안 되도록 좀 저한테 대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나중에 항상 배우는 함께 하시기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산역경연구원 고재익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인사를 하기 전에 수역이 어떻다는 것부터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수역이 적응하는 것만 아닙니다. 수역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인사 대신에 잠깐 10분 동안 수역이 이런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수역이 이 건강을 이렇게 나는 설명하고 이게 잠깐만요. 마이크에. 근곤감리로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이제 사상이죠, 사실은. 이걸 수로 하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를 우리가 2락하고 3이라고 그러고, 여기 4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눠서 하죠. 여기 중앙에 5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나 하면은 수직이라고 그래요, 수직. 저쪽에. 네? 아이고. 수직. 요걸 수평이라고 그러죠. 수평. 그 이제 요런 거를 알기 위해서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치저신하고 원치점을 하라고 그랬죠. 건치저신하고 원치점.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하면은 계사전 하경 2장에 나옵니다. 요게. 예. 페이지는 261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내 몸에서 찾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뜻이거든요. 뭐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럼 이걸 우리 몸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직선. 이거는 우리 몸에 어느 부위가 되나 하면은 좀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깁니다. 이게 기. 기. 이 근과 이게 이제 곤이죠. 곤. 그 직. 여러분들 뭐 이제 새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이 곤께 유기호에 무슨 말을 해놨습니까? 여기 직방대라고 해놨죠. 직방대. 불습이라도 무불리라. 이렇게 돼 있을 유기호에. 그렇죠? 이 말이 뭔 말인가? 직방대란 말이 뭐겠습니까? 여기 직방, 직방. 우리가 뭐 직방 이렇게 얘기하죠. 직방입니다. 그래서 직방할 때는 이 근과 곤, 씨를 주고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에서 씨를 곤에 심어준단 말이죠. 뭐, 이 대는 뭐냐? 이거는 어조사입니다, 어조사. 이걸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말이 잘 안 돼요. 어조사. 대단하다. 대단하다. 직방. 근과 곤이요. 불습.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무불리. 이함이 없다.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아들, 딸 놓고 다 하죠.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몸에, 이걸 우리 몸에 가져와서 이 얘기 하자면은, 자, 우리 몸에 이게,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나 하면은 수직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걸, 요걸 뭐라 합니까, 요거를 종이라 하지, 종과 행으로 얘기하죠. 종과 행. 종은 여기, 형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 몸에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직은, 기를, 기를, 요거는 천자가 들락거리는, 네, 곳.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러고, 자, 요거를 우리가 입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온입술, 아랫입술, 여기. 직. 이게 직이 아니고 요거 이제, 수평이지, 수평. 입입니다. 그럼 요걸 한번 우리가 우리 몸에 붙여서 한번 주역 이론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입술이 두껍다. 두껍다. 두텁다. 두껍다. 이건 뭡니까, 이게? 우리가 말수가 적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입술이 두꺼운 사람 말이 적다. 네. 중후하다. 자, 박. 열다. 이건 반대죠. 가볍다. 끝에 사진 찍어요. 그 입술을 통해서 입술이 두꺼운 사람은 성격이 중후하다. 말이 적다.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열다. 가볍다. 가볍죠. 말이 가벼워. 자, 그 다음에 이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치아로 보면은 이건 입술이고. 치아로 볼 때 이게 외향이 있습니다. 외향. 다시 말해서 뻐드렁니.
뻐드렁이죠, 뻐드렁이. 네.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떠버리죠, 떠버리. 떠버리. 말이 막 이렇게 떠버리. 자, 이건 내향적인 거. 이게 옹리지, 옹리. 옹리백이 이렇게 안을 이렇게. 이런 사람은 뭐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 앙큼해. 앙큼하다. 집념이 강하지, 이런 사람들. 집념.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거 외형을 봐서 안에 있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럼 또 이런 걸 갖다가 색깔로 한번 볼까요? 색깔로. 자, 입술 색깔이, 자, 우리가 중과 불급과 태과가 있어요. 태과. 태과. 중은 정인, 정. 똑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은 색깔이 어떻게 있어요? 선홍색이죠. 주황색. 주홍색. 주홍색. 자, 요거는 선홍색. 선홍색은, 선홍색. 자, 요거는 흑갈색. 그러면 건강한 사람 입술은 주홍색. 자, 불급이라고 하는 건 모질이라는 걸 말하죠. 이런 사람은 빈혈이지, 빈혈. 입술이 선홍색, 엷은 색을 띤 사람은 빈혈. 이건 흑갈색을 띤 사람, 이런 과하니까 이런 거는 어혈, 피가 많이 탁해 있는 사람. 어혈. 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지금 상태가 어떻다.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게 거예요. 또 성격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주역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꼭 배워야 될 게 이제 이런 거. 우리 딴 거보다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니까 건강해야 되죠. 건강. 네. 건강. 건강이 최고죠. 그죠? 우리가 죽으면 다 흔들리니까.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 나는 어떻다. 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이 얼굴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상이잖아요, 상. 그래서 주역은 상수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주역이라는 게 그냥 점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 그걸 알므로 해서 세상 모든 일을 그 주역 속에서 다 찾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역을 좀 열심히 해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아산역경연구원 정달섭 전 이사장님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뭐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 그냥 인사나 드리고, 저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선배부터 이제 강의를 총무를 맡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그게 내려가는데, 이 주역이라 하는 게 너무 방대한 학문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일반 사람들이 막 정서적으로 막 정치이다. 물론 점이 나쁜 거는 특수 지대적인 점이라 미래를 유추해 와보는 것이 점인데, 그 모습만 치우쳤기 때문에 이 모두 합이 주역에 다 들어있습니다. 많은 이치가 다 이 주역에 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시 또 어떠냐, 모든 상중하인데 중용어도 이치로 처음 중간능기 주의라 이런 선생님도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소관냐 대관냐 뭐 너무 지나쳤다 또 못 미쳐도 안 되고 항상
알맞게 해라. 적당하게 해라. 말이야 쉽지만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언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말은 말도 행동 그게 안 되겠습니다. 이 주위에서는 초현대 화학이 사무국장한테 아산학 바로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인공위성이 지구 했어요. 외들을 벗어나다 아니요. 도로도 아산학 기억 낙수에 연합. 올리겠죠. 그 시간 그거는 아니면 안 됩니다. 보고서 어떤 그 향기용나무 그다음에 파이인데 위에서 계단을 끝나고 9계단을 반찬을 정도 찍고 되는데 그분이 10분 설명하게 쉬었다가 9계단이다. 이동하는 걸로. 왜 낙서원리 이 모든 우리가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은 낙서원리로서 움직임 부분수 생수는 10수 아니까 수기조 10인데 낙서원리로 전부 가고 하면 대우도 우리나라 국기하고 결혼했지만 그 모든 지역의 미국 14개 위치가 전부 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깊이 그 이해를 방금 우리 회장이 말씀드린 이학적으로 인체의 구조가 전부 이학적으로 오행이 근데 일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5, 6기는 모르고 무슨 하이스타를 하느냐. 옛날에 5, 6기 속에 오행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그 속에 다 들었으니까 오행이 다 들었죠. 제가 뭐 많이 경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배울 때는 해도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천지 도수가 돌아가는 그 위치가 뭐 어떻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아마 수십 년 전입니다.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다 해드리고 어떻게 해라 말씀하시니 앞으로는 낙서 도수로 가기 때문에 그 도수에 제가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도수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참 그대로 다 돌아갑니다. 왜 이런 도수를 129,600년 도수를 짜놨느냐 이야. 64,000 그 반대 12시 이제 정오에 돌아갈 때는 64,800년 도수에 그 도수에 우리가 이제 증명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부정이 정을 이기고 이거 오만 소리를 다 해준다. 예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딱 그런 말씀 그때 안 고대들었습니다. 그 심에도 그 남존 여기 사단이 남자는 근행 불어내 정전이 너무 잘하시지만 그 옛날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잘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게 없대지야. 왜 그 이치를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수 속에도 그 이치가 들어있다. 자, 선천에는 1, 2, 3, 4, 5번 5행 안 걸치면 아무 숫자 가질 것 없습니다. 그 도서에 사실은 남자가 그때 막 날일지를 그때 그 후부터는 6월부터 반대로 되죠. 양수가 두 개 동안 음수로 시작해 음수로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도서에 판다. 그때 되면은 여성상에서 그때는 장관들하고 대통령은 나오고 온 당원들이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강의할 때마다 이거 여성은 막 사람이 있었겠어요. 지금 완전 반대입니다. 그 돌아가는 위치가 별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화학적인 어떤 그런 위치가 참 인수를 어디 갖다 붙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문에 이제 공부를 하신다는 그 자체에도 참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줄 그러세요. 그이 몰랐을 것이 알면 뭐 깊이 파고들하고 오전에서도 오게 될 그런 직면에 도달하실 겁니다. 제가 뭐 쓸데없는 횡설수설 하는데 그 시대에 이제 참 우리 맞지 않는다. 또 성경도 정신사가 공단님도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어길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참 오늘 저는 건강이 안 좋아하는데 참 우리 국장님이 오늘 교육실 하나 가보자. 그래서 참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이 한문에서 이 명맥은 있어가야 됩니다. 몇 년간 또 이 활성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매국 끊지 말고 열심히 참 공부했으면 참 너무 반갑고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아산역경연구원 사무국장 김재우 사무국장께서 아산역경연구원의 연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신 분 중에서 제 얼굴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 소개를 하자면 산하도민 아산역경연구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요 앞에 계신 아산 김정자 호텔 저희
할아버지 되시고, 밑에 일간 김 진짜 글자 되시는 분 이제 잘 됐냐 아버지 되시는데, 그래도 제가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저희 아산역경연구원 사단법인 아산역경연구원은 1974년에 대구에서 제일 먼저 이택테라는 지혜를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께서 그 강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1975년도에 그냥 아산역경연구원이라 하는 그걸 하나 만들어서 75년도에 해서 강의를 몇 년 하시다가 82년도 이제 작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정치되신 그 어른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강의를 맡아서 그건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2015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대구, 제일 처음에 대구를 시작으로 하셔가지고 대전, 서울, 부산 그래 네 군데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요 강의를 되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처음인데, 그 이후에 이제 대단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단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네 군데 하다가 이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강의를 하셨는데, 하다가 이제 처음에 여기 계신 분이 대천, 그리고 부산, 그리고 안동, 그리고 대구, 경산, 영주, 칠곡, 구미, 또 그리고 상주, 하여튼 그 9개, 10개 그 도시에서 도서관에서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이제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회가 이제 조금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회는 제천, 상주가 2군데 있고, 그러면 3군데죠. 그러고 안동, 구미, 부산, 거창, 대구 이렇게 납니다. 없어지는 지혜가 칠곡, 영주, 경산은 없어졌어요. 자체적으로 소멸이 되어버리는 게, 수업 하시던 분들이 하다마다 그러고 회원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없어졌는데, 쭉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제천에서도 계속 우리 지성이 선생님이 이렇게 명령을 이어오시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공부를 쭉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마음을 조금 단단히 좀 숙고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그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3대째입니다. 저 젊은 사람이 뭐 하려고 저서 돈이 나오지 금이 나오지 모르겠지만, 마다 3대째 저 주역을 공부를 하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도대체 뭐가 저렇길래 저걸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어렵더라도 좀 참고 나오셔야 돼요. 도서관에 나오셔야 되지. 한 1, 2주 하시다 보면 대부분 도서관에 이래 하면 다 3주 지나면 안 나오고, 2주 지나면 안 나오고, 3주 지나면 거의 안 나옵니다. 어렵더라도 참고 선생님이 조금 가르치는 잘 이해는 못해도 못하는 건 넘어가면 됩니다. 바로 다 알고 하면 천재지요. 그건 잊을 수가 없으니까 어렵더라도 꼭 참고,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돼요.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고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하시고,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 아마 이걸 마음에 해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법인 아산역경연구원이라 하는 게 단체가 이런 단체라 하는 걸 처음 오신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내빈과 전 회원께서 그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기념 촬영. 예. 네, 앞으로 나오시죠. 서가지고. 여기서 그냥 요거 가지고 앞에 앉으시고, 모두 서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이게 있어갖고 이렇게 밀어놓고. 아이고. 예. 모두 나와서 사진 한 장 찍고, 요게 요 시간에 안 찍으면은 안 됩니다. 한번도 빠짐없이 나오시면 방문도 빠짐없이 나오세요. 예. 본인 얼굴로 본인이 책임지세요. 뒤에 서면 안 보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약간 예. 약간 우회될 것 써, 써, 같은데. 예. 예. 화이팅! 잠깐만 동영상님도 얼른 일로 와요. 동영상이 돌아가니까 얼른 일로 오시라고. 예, 저기 우리 제가 예, 아니요 동영상 돌아가요. 예. 예. 아, 네. 하나 둘 셋 김치. 예, 안녕하세요. 예, 행사할 적에는 전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하여간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 하고서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예, 그래도 강의실이 꽉 차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체면이 무슨 것 같아서 아주 고맙습니다. 예. 아, 일단은 아까 우리 저 총회장님하고 전 총회장님하고 약간 주역 맛을 좀 보여드렸죠, 그죠? 근데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들어. 예, 옹알옹알 하시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여태까지 제가 강의했던 거를 실수로 다 녹화가 안 된 거 빼고는 전부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서 초창기에는 공개를 했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는데, 예, 특별히 나는 좀 자습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공개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저 뒤에서 풀타임으로 찍고 있고, 또 저기 카메라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음성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도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6기 때는 코로나 영향이죠. 코로나 영향으로다가 그러니까 제천 양정의 얘기를 아까 우리 이제 연협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적에는 유유회 시장에서 하더라고요. 유유회 시장 3층 식당에서 그 이제 낮에 예식하고 식사하는 식당에서 밤에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처음 아산학회 왔을 때는. 그 전에는 이제 뭐 여기저기 또 담임했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것도 좀 침체기가 있어요. 침체기가 있어서 회원이 없어서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그때 회원이셨죠. 회원이셨던 이창호 선생님께서 어떻게 한교에 얘기를 해서 한교로 들어오게 됐어요. 한교로 들어와서 그때는 이 강의실이 넘칠 만큼 한 60, 70명 이 수강생이 한 4년간 유지됐는데, 그때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신 분이 서실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었어. 저 연운서실이라고.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딱 한 기술 수료하더니 싹 빠져나가 버렸어. 다 그만두고 지금 남아 계신 분은 우리 회장님께서 유일하게 지금 그때 분이 남아 계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계속 하다가 일강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제가 일어서게 됐습니다. 일어서게 됐고, 지금 한 7, 8년 제가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기수 지금 수료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서는 3번째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이 공부가 참 좀 희한한 공부긴 해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강의를 안 하게 됐으면 그때 그만뒀지. 이걸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 그렇다고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런데 강의를 하게 되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 놓치지 않게 해주신 분들이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이고, 왜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으면 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흘리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야, 참 희한한 글이다.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게 또 달라. 이 안에 활자가 바뀌진 않는데 어제 봤던 거 오늘 다시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야. 계속 그래요. 계속. 제가 지금 총 한 7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읽고, 지금 여기서도 하고, 안동대에서도 지금 우리 주역 읽는 팀이 있고요. 제가 강원대에서도 주역을 또 읽었었고, 지금 우리 여기에서도 읽고, 제가 이제 초창기에 강의 들은 게 한 2기수 정도 강의 들었고, 제가 2기수 강의했고, 근데 해보니까 강의 들을 때보다는
강의할 때가 공부가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모르는 소리를 남 앞에서 떠들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처음 할 때는, 그때 제가 마침 일을 놨었는데, 4년 내내 이 공부만 했어요. 4년 내내. 진짜로. 4년 내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2시간 강의 준비해갖고 2시간 강의했어요. 그렇게 4년을 흘렀어. 그 4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그래도 그때 곧잘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교재는 지금, 이것도 있고, 오늘도 지금 아산학교에서 교재를 한 벌 저한테 주고 갔는데, 교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전 생각에 그래요. 생각에 그런데 교재는 이것만 한 게 없어. 보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갖다가 갑오로 물려도 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이거 봐도 눈에 안 들어와 지금은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필사본이 되나가지고 이걸 눈에다 익히기만 하면 옛날 책도 보이고 요새 활자본 책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활자본으로만 공부를 하면 옛날 책은 훨씬 더 못해. 그런 장점이 있어요. 터득만 하면 이 책을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전 이 책을 지금, 이제 나오지도 않는 책이라서, 한 벌을 스캔을 해가지고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제보를 해서, 그러니까 그냥 제보는 안 해요. 이거 그래도 한 권에 한 2, 3만 원씩은 할 거니까, 주문하시는 분만 주문 받는 대로 한 벌씩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아직은 얼마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제본서 갖다 줘봐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으니까. 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제본할 때 예. 제본하는 부수가 많으면 적게 들어가고 몇 부 안 되면 그렇지도 않아. 그거는 저기 한 100권, 200권 될 때 얘기고 조금 가지고는 해당도 그래갖고 해도 않더라고.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세 권 다 해? 하여간 그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텍스트는 인터넷 뒤지면 너리고 넘쳐요. 그러니까 내용을, 글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진 않아요. 지금 시대에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혼자는 할 수 없는 공부예요. 어느 정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다음에는 참고 자료도 찾아보고 혼자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공부예요.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요. 한국말을 알아야지 국어책도 보고 수학책도 보고 뭐 다른 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말 배우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던 언어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사고 구조가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사고 구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전부 귀신 소리 같아. 들으면. 그런데 제가 이걸 보기에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논리 정합하다. 과학이냐? 아예 과학은 아니고.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고로 다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은 아니고 논리에는 아주 정합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매력이 더 생긴다. 그리고 눈이 열리는 대로 보인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느낌이에요. 난 아무리 들어도 저게 야동인데 선생님은 얼굴도 하나 안 빨개지고서 야동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고. 제 눈에는 그게 야동 얘기로 들렸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말하기 어려워하면서 이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거식이고 이건 거식이야. 뭐 다르지 않잖아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로 들려서 전 처음에 아주 이상해. 그리고 혹시 소녀객이라는 책 보신 적 있나 몰라요? 그 책 보면 이 얘기가 똑같이 들려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선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시선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 전단에 깔려 있는 게 모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모두 다 달라서 저는 같은 얘기로 입으로 같은 얘기를 해도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걸 해석을 하면서 듣게 돼요. 해석을 하면서 듣게 돼서 각자 이해가 달라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엔 한 분은 회장님은 전직 한의사셔. 그러니까 한의사의 시각에서 지금 말하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그거야. 전직 한의사, 뭐 물어보라면 한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이해하고서 그 시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해석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제가 일강 선생님 강의도 참 알아듣기 어려웠던 게 이분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도 조선시대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난 조선시대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없는데 그게 더 어려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네, 더 어려워. 그리고 이 주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 네. 형 이상이란 말이에요. 형 이상은 뭐냐 하면은 기준선을 놓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형 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은 형 이상이에요. 예를 가지고 예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왜? 이거를 바로 들이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형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한 얘기를 바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우리 일강 선생님, 저 이제 선생님 아까 그 사무국장 아버님 강의할 때 회원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 우리 선생님은 강의는 안 하고 아들 자랑하는데 세월 다 보내고 아들 자랑만 하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도 총무 얘기했는데 총무하면 되게 좋아요. 안 나올 수 없다고 나오다 보면 잡혀버려. 예. 그래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딴 데로 싹 가서 해서 아들 얘기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저보고 그러죠. 좀 그 얘기하지 마. 진도 좀 나가자고. 그래. 그래도 아주 얘기하기 어렵지만 어쩌다 한번 선생님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눈치를 채셨어. 술술술 나가는데 그때는 지겨웠는데 이번에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아들 자랑하는 소리는 들렸는데 이번에는 그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예, 그거는 일단은 시간이 흐르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지금보다 연배가 더 높았어요. 제가 이제 40대에 처음 왔는데 그때는 와보니까 선생님도 머리가 백발이고 학생도 다 백발이야. 예, 그때는 여성이 몇 분 계시긴 했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에요. 밤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설마 뭐 잘못된 소리 하겠냐. 예, 그런 관점으로다가 그때는 처음이니까 시간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뭐 이게 뭐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니까 저녁에 그냥 심심하면 가고 심심 안 하면 안 가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생각은 뭐냐 하면 야, 내가 뜻하지 않게 손에 아주 희한한 물건을 손에다 넣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 이상한 물건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손에 넣고 싶다고 해서 넣을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들고 또 이제 새로 이제 실기를 시작하면 어떤 게 또 새롭게 눈에 보일까 하는 그런 설레임도 있어요. 그런 설레임도. 그리고 이제 이 주역은 뭐 아주 이 안에 뭐 오만 얘기가 많긴 하지만 크게 보면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주역은 뭐 귀신을 보이네, 뭐 미래를 보네, 점이 되네 하잖아요. 그 말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 다 맞는 말이고, 미래를 보내, 귀신을 보내, 점을 보내 하는 거, 귀신을 본다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얘기 알고 희한한 소리를 하니까 귀신이 보인다는 얘기고, 그죠?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면 귀신 소리 안 할 건데,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귀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또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좀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저 귀신하고 노는구나 하고 얘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 얘기 있어요, 점. 점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의 욕심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사실 미래는 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주역을 배운다는 얘기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삼성경제연구소야. 네, 삼성경제연구소. 무슨 연구소. 무슨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점 보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지금, 그리고 전망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기상청. 그게 뭐예요? 맨날 안 맞아서 욕먹죠, 그죠? 기껏 잘 맞추다가 중요한 때 못 맞춰서 욕먹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물론, 이걸 바라보는 툴이 달라, 도구가 달라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건 있어요. 그렇지만 기상청이나 무슨 경제연구소하고 구조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 똑같은 구조예요. 그리고요, 처음 이제 접하지 않으신 분은 아유, 그거 어렵다면서 하면서 그 어렵다는 얘기가 뭐가 어렵다는 얘기냐면 한자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한자는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한 1200자 정도 되거든요. 글자, 그러니까 총 글자는 많지만 겹치는 글자를 합하면 1200자 돼요. 그러면 우리 기본으로다가 3급 실력이면 천자 알거든요. 천자. 3급 정도 실력. 보통 예전에 대충 학교에서 한문 안 배운 세대는 말고 배운 세대는 한 천자 정도는 알아요. 신문 보고서 그냥 대충 모르는 글자 몇 개 있을 정도면 한 천자 아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지금 그 안에 겹치는 글자가 몇 자냐 하면 약 800자쯤 돼요. 그 나머지 400자가 모르는 글자인데 그 글자는 글자를 알아도 모르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가로쳐 놓고서 토달아가면서 그냥 가야 돼요. 그거 굳이나 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네, 굳이나 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문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많은 원전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기본 베이스가 한문 베이스니까. 그렇게까지 가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보니까 이거 나도 손에 좀 넣어야 되겠다 싶은 분은 그때부터 한문을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은 한문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얘기는 제가 입으로다가 다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한자에 대한 두려움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으로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들어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하면 총론이라 그래갖고 한 몇 달을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뭐를 어디다 비유할까? 군대 가면은 육군훈련소 가서 각개전투 배우잖아요. 그죠? 각개전투 배우고 총건설 배우고 사격술 배우고 배우잖아요. 자대 가면 그거 맨날 해요, 안 해요? 훈련소에서 하면 끝이에요. 자대 가면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배운 거는 자대 생활하면서 써야 될 기본 스킬이에요. 그죠? 그 기본 스킬 없이 자대에 갖다 놓으면은 어벙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처음에 하는 거는 기본 스킬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스킬을. 기본 스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오래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야, 난 오늘 처음 왔으니까 모르긴 하는데, 저 많이 배웠다면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하네? 그걸 왜 배워? 예.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고 5학년, 6학년 되잖아요. 그죠? 그 졸업 맞고 나면 다시 1학년이에요. 이걸 이렇게 그리면은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1학년이에요. 10년 공부하신 분도 1학년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1학년이에요. 맞잖아요. 1학년. 어디 1학년이야? 처음 오신 분은 여기 1학년이고 지금 계신 분은 여기 1학년인 거야. 그래서 요 구조를, 요건 평면으로 그린 거예요. 요 구조를 이렇게 스프링 구조로 그려놓고 보면은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같은 자리예요.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죠?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이걸 약간 기울여 놓으면 이 자리가 이 자리고 이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자리예요. 돌아가는 구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분하고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분은
여기는 듣는 귀가 안 열리신 분이고 여기는 듣는 귀가 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이걸 듣게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은 이걸 듣게 돼요. 본인이 듣게 되는 게. 그래서 각자의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 이상이라는 건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에 따라서 의사는 의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사람 눈으로 세상을 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공의 눈으로다가 세상을 재단하게 되죠. 같은 사물을 보고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역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큰 거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그 다음에요. 이제 요걸 좀, 각도를 좀 바꾸어서요. 각도를 좀 바꾸어서. 주역은 상수리의 학문이라고 말을 해요. 요 상은 코끼리 상자예요. 그죠? 코끼리 상자고. 요건 우리 수학할 때 숫자고요. 요거는 이론할 적에 이자고. 그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다가 좀 더 추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요즘 여기에다가 이제 방점을 맞추고서 이제 하는데, 네. 요 인변 붙은 요 상은 뭐냐 하면, 내 눈에 비친 지금의 현상이에요. 눈에 비친 모습.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것. 다 보고 있는 그것이에요. 요 상은 뭐냐 하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기본 베이스하고 섞여서 인식된 그 상이에요. 인식된 모습. 예, 요거는요. 그 다음에요. 요 수는 요거 뭐냐 하면, 요게 어떤 규칙으로 이루어졌더라 하는 규칙이에요. 규칙 기반. 우리가 아까 이걸 이래 그려놓고, 그려놓고 여기다가 해서 이거 돌아가니 뭔 얘기 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있다 보니까 더워지고 추워지긴 하는데, 요게 겨울이야. 요거 여름이야. 이거를 요새 달력 안 보고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배웠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없어요. 그냥 이게 몸으로 느끼는 덥네, 춥네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봄, 여름, 가을을 몸으로 느낄 수는 없어요. 요즘 우리 저거 24절기 얘기 하잖아요. 춘분, 추분이니 얘기 하잖아요. 그거 다 달력 보고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말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는 없어요. 그죠? 이 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거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더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더라. 지금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1년을 나보지 않은 하루살이는 여름을 이해 못해. 그죠? 가을도 이해 못해, 겨울도 이해 못해요. 우리는 이 패턴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해 못하는 얘는 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면 되죠. 가르쳐서 이해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몸으로 경험해 본 건 아니야. 어쨌든 누가 가르쳐 주지만, 그죠? 그래요. 그 변화의 패턴이 수입니다. 지금 우리 배우는 수학하고 약간 개념이 좀 약간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요 수는 계산을 하기 위한 수는 아니에요. 동양적인 그 관념에서의 수입니다. 이는 뭐냐 하면, 사리에 맞느냐 하는 거를.
이치에 맞느냐라고 하죠. 야, 너 이거 이치에 맞아? 하는 얘기죠. 이치에 맞으면, 지금 이러한 패턴으로 돌아갔던 이러한 상황이 이치에까지 맞으면 아무 때나 맞나요? 이런 얘기요. 5월 달에 모피코트 사장님이 세일을 해. 반값도 아니야. 90% 세일을 해. 그 사람이 어지러서 세일을 할까요? 아니면 인자해서 할까요? 사람들을 사랑해서 할까요? 자기 그때 안 팔아먹으면 1년 묵혀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팔아서 얼른 돈 빼서 다른 거 해야 돼. 그죠? 그래서 파는 거지. 그 사람이 갑자기 돈을 몰라서 그냥, 100만 원짜리 모피코트를 10만 원에 파는 게 아니잖아요. 때에 적합하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때에 적합하냐. 지금 이때가 지금, 내가 행동해야 될 때냐, 내가 쭉을 튀고 있어야 되냐,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냐, 아니면 나가서 한번 붙어봐야 될 때냐. 때에 안 맞으면요, 그게 뻘짓이죠. 때에 안 맞는 짓을 하면 그게 뻘짓이에요. 이렇게 주역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총론이라서요, 이 이야기는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런 구조로 설명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구조더라 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인식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안동대에서 철학과를 수료했고 강원대에 가서 철학과를 수료했는데 거기 가서 온갖 철학을 배우잖아요.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셨던 말하는 얘가 다르진 않아. 다 같은 말씀 하세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 우리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예수님은 착하게 살아라고, 부처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러나? 아니잖아요. 표현 방법이 다르죠. 표현 방법이 다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옳은 게 뭔고 그른 게 뭔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편이니까 봐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런 거 있죠.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 이걸 고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분명히 잘못해서 옳지 않아. 그 아들로서 고발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저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비유를 하다 보면 온갖 걸 비유를 하게 돼요. 온갖 걸 비유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정치 얘기를 많이 비유하게 돼요. 약간 정치적인 관점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하고는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고 주역 얘기에서 한 발짝도 안 벗어났다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서 들어야 돼요. 예전에 이 한교에서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선생님은 여기 한교에 나오시는 선비들이 그렇게 많은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네? 그랬더니 한 분이 그 양반 괜찮은 분인데 사무실에 가갖고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어떻게 했길래 멀리서 온 놈이 그렇게 소리를 해. 아니 그렇게 막 들이대 버린 거야. 또 설명하다가 옛날 저기 고전 설명하다가 조선시대 얘기하다가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비판했는데 한 사람이 있다가 지가 선생님은 선생이지 네가 왜 우리 조상을 욕을 해. 이 골 아픈 거야 그거. 전혀 지금 여기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구부러진 철사를 바꾸자고 하는 얘기예요. 구부러진 철사를 바꾸는데 알아서 펴세요 한다고 펴지나요? 그렇다고 주먹으로 때릴 수는 없고요. 뱃속에다 대침을 찔러 넣는데 충격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충격이 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충격으로 안 받아들이고 저놈이 말이야 제천 와가지고 지가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여와서 지금 제천 향교 어떻다고 욕을 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분은
그때까지 들은 공부를 헛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야, 이씨, 지금 이 얘기하다 말고 왜 이야기의 흐름이 절로 갔지? 그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역 얘기는 형이 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에 연결이 안 돼. 내가 보기엔 갑자기 이 얘기 하다가 말이 쓱 저쪽으로 가더니 딴소리 하고 앉았어. 그건 아직 이걸 들을 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들을 귀가. 네. 이런 거 있어요. 요게 이제 첫 단원이거든요. 건이라 그래요, 건. 건은 하늘도 되고, 네. 아버지도 되고, 머리도 되고, 하늘하고 아버지하고 머리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리더예요. 리더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 얘기하다가, 아버지 얘기하다가, 머리 얘기하다가, 이거 말이 안 돼. 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 그렇다고 리더십이 전부 다냐? 리더십이 전부 다면은 형이하에 갇혀버리죠. 형이하에 갇혀버린다면. 형이상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 얘기한 거는 이거를 제가 바라보니까 그 얘기더라 하는 얘기지, 이 얘기가 리더십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 얘기를 빌려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보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주역은 시계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흥이 난다고 생각 없이 막 계속 떠들면 안 되잖아요. 네. 저기 있네요. 주역은 자꾸 뭔 얘기를 하려다 까먹어. 자꾸 이게 장합에 넘어가면. 예, 그 다음에요. 주역은 한 사람이 쓴 거냐? 한 사람이 쓴 책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아마도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대에 걸쳐서 누적된 지식인 것 같아요. 누적되어 온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괴는 복희가 그랬다 그래요. 복희가 그랬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괴사라는 게 있는데, 괴사가 뭐냐면, 괴는 우리 태극기에 있는 저게 괴예요. 태극기가 괴예요. 괴사는 이거를 설명한 건데, 이거는 문왕이 했다 그래요. 문왕. 주나라 문왕이에요. 주나. 그래서 주역이 주나라 문왕이라서 주역인 거예요. 주나라 역이라서. 그 다음에 효사라는 게 있어요. 효사는 주공이 썼다 그래요. 주공이 썼다 그러는데, 주공이 썼다는 얘기는 어느 책에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옛날에 주공이 썼다는 걸 논증을 해놓은 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저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 사람이 쓸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하는 글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기라는 게 있거든. 12. 뭐야, 12. 12기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통틀어서 주역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통틀어서 주역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연대순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AD 3000년, 서기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이라고 기산을 잡아요. 아마
요즘 그 역사책 시간으로 따지면 신석기 시대 말기쯤. 신석기 말기쯤. 예, 그렇게 잡아요. AD? BC. 기원전. 그러네. BC. 잘못 썼어요. 기원전.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기원전 약 1000년 잡아요. 기원전 1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요거는 그냥 비슷한 시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공자가 썼다고 하는데,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쯤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BC, 헷갈렸어. BC 한 500 몇 년? 그때가 아마 사람의 인지가 무진장 발달하는 때인가 봐요. 예수는 2000년 됐지만, 그 시기에, 석가도 그 시기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시기에 인지가 엄청나게 사람이 발달했는가 봐요. 그게 공자의 시기예요. 요 시빅은, 그러니까 지금, 요 괴사는 얘를 글로 처음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런 작대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설명을 달아놓은 거예요, 설명을.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를 쫙 나누어서 변화를 말해 놓은 거예요, 변화를. 아까 처음 할 적에 주역은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변화를. 계산은 이 상황을 말해요, 상황을. 효사는요, 이 상황에서 변화의 단계를 말해요. 변화의 단계. 그러니까 인간 같으면 엄마 벌써 티 나왔어. 사람 꼴은 했지만 사람은 아니야. 장차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지금 보기에는 인간고실 할 것 같지 않아. 그죠? 이때는 뭐 해야 돼요? 가려주고 덮어주고 젖 먹여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바로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벌레 기어서 학교 갈 때쯤 되면은요, 그래도 지 혼자 밥 찾아 먹고, 그죠? 학교 갔다 오고 가능하잖아요. 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뭐 해요? 공부 빡시게 해야지. 인간구실 하잖아, 크면은. 그죠? 인간구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갈 때쯤, 아니면 요즘엔 좀 늦어졌으니까, 사회에 나갈 때쯤 되면은 입사시험 보러 다녀야 돼. 입사시험 보러 다닌다고 척 붙어요? 죽으라고 떨어지지. 죽으라고 떨어져요. 그러다 어쩌다 하나 걸리면, 뭐가 돼요? 용 되는 거고, 못 얻어 걸리면 거기에서 이제 계속 헤매고 노는 거죠. 여기서는 종일 건건이라고 표현하는데,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지 뭐가 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의 흐름으로다가 말하고 있는 글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거를 점을 쳐서 나온 기록이라고 말하는데, 제 눈에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쓰여진 글이에요. 그래서 짤짤이 흔들하고 나오는 대로 적어놨다?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짤짤이 흔들어서 나오는 건 아니야. 점이 그렇잖아요. 점 우리 보면 짤짤이 흔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흔들어가지고서 착 갈라가고서 혹시 저기 점치러 다녀보신 분들 있죠? 동전 탁 던져가지고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여요. 그러니까 짤짤이 흔드는 거나 동전 던지는 거나 우리는 도구가 시초라고 젓가락 가지고서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시빅은 이제 공자가 지었다고 하는데, 공자가 지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에서는 모두가 공자가 지었다고 하는데, 글을 보다 보면 이거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왜? 관점이나 관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공자가 지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공자의 사상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와 어쨌든 관련은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요, 시빅은요, 익은 뭐냐 하면은 날개 익자예요. 날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교과서예요. 예. 요거는 전과예요, 전과. 교과서를 해석해 놓은 물건, 전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과. 그런데 이 전과는 이거 10개라 그러는데 10은 10수에다 억지로 좀 끼 맞춘 느낌이고요. 어쨌든 뭐가 있죠? 문헌전. 그 다음에 상전, 대상전, 상전, 소상, 대소상. 그 다음에 단전. 그 다음에 계사전. 그 다음에 설계전. 예, 서계전. 잡계전. 예, 잡계전. 요렇게 7종류인데, 이거를, 예, 이건 대소상 2개. 예, 계사 상하. 예,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10에다가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2글 말할 때는 요렇게 요걸 12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요걸 12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쨌든 10이라는 수는 지역에서 좀 상징적인 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징적인 수다. 보세요. 이 문헌전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64개라는 건 아시죠? 64개. 64개는 저기에 보면 지금 건개하고 곤개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예. 아니, 작아서. 예. 건은 이렇게 생겼어요. 고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그러니까, 남성을 상징해요. 남성적인 힘. 예. 하나를 양이라고 하고, 여기는 여성적인 힘. 예. 음이라고 하고요. 요거 하나를 놓고 볼 때요. 얘는 모두 남성이에요. 얘는 모두 여성이에요. 그리고 얘는 남성의 대표. 그러니까 사람 남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성적인 기질, 기운, 예, 기운의 대표예요. 얘는 여성적인, 음적인 기운의 대표고요. 여기에 괴사와 교사라는 게 있는데, 문헌전은 이 건개와 곤개에만 붙어 있는 글이에요. 붙어 있는 글인데, 계속 관점을 달리해서 설명을 해요. 보세요. 저 지성기는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강사예요. 그죠? 강사죠, 그죠? 집에 가면요, 남편요. 예. 같이 앉아 술을 먹으면요, 술친구.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한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지성기인 건 맞아요. 그죠? 요거는 뭐죠?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 이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 관점의 변화를 이 문헌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 문헌전을 이해하면 주역의 한 3분의 1쯤 이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이 많지는 않은데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해를 하면 주역의 한 반 정도는 이해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건개와 곤개에만 저게 붙어 있어요. 건개와 곤개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단전은 요 괴사를 이 작대기를 참고해서 설명해 놓은 글이에요.
설명해 놓은 걸. 그래서 64개에 다 하나씩 붙어 있어요. 원래는 주역에 편철되어 있던 책이 아닌데 따로따로 있던 건데 그 안에다가 사이사이에 끼워 놓은 글이에요. 사이사이에 끼워 놓은 글. 사이사이에 끼워 놓은 글입니다. 그 다음에요. 상전이 있는데요. 대소상을 지금 같이 얘기하는데 대상은 괴사를 부연 설명한 글이에요. 부연 설명한 글. 그 다음에 소상은 효사를 부연 설명한 글입니다. 근데 제 눈에는 대상하고 소상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대상은 약간 정치학 같기도 하고 성리학 같기도 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이 대상에는 들어있거든요. 소상은요, 효사를 부연 설명해 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문헌전, 상전, 단전은 각 괴효마다 나누어서 분철돼서 들어가 있어요. 분철돼서. 지금 책이 따로 없어가지고 PPT로는 안 작성했더니 어쨌든 뭐 분철돼서 각각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요 뒤에 있는 얘들은 이 본문에다가 넣을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넣을 수 있는 글이. 계사전은요, 상하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계사전 때문에 주역이 철학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단히 정교한 글이에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규명해 이 원문을 철학적으로 규명해 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계사전 때문에 주역은 철학의 반열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하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주역의 그 우주론이라 그래요. 우주론. 우주는 지금의 우리 로켓을 타고 가는 그 우주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을 우주라고 말해요. 천자문에 나오죠. 천지연왕하고 우주홍황이라. 천지는 누렇기도 하고 껌티티하기도 하고 우주는 넓고도 거칠다. 근데 우와 주는 우와 주는요, 사전에 찾아보면 공간을 가지고서 우라고 한다. 앞뒤, 전후, 좌우, 상하, 사방. 우예요. 주는요, 시간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주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면 점을 친다. 속된 말로 하면 제가 뭘 아는 소리를 한다. 왜? 아까 봤잖아요. 봄을 살아보고 여름을 살아보고 가을을 살아본 사람은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온다는 걸 알아. 아는 사람은 가을, 겨울을 날 준비를 해. 아닌 사람은 늘 이런 줄 알고서 까들까들 놀아. 결과는 달라지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사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설계전은 뭐냐 하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곱해놓으면 이게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음양을 이렇게 6단계로 곱해놓으면 경우의 수가 64개가 나와요. 경우의 수가. 그런데 얘는 이렇게 3개가 있는 작대기 경우거든요. 이 작대기 3개의 경우의 수는 8개밖에 안 나와요. 8개요.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례, 오송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나와요. 이 경우의 수에다가 지금 이제 치면은 얘는 건이 되고, 얘는 태가 되고, 얘는 리가 되고, 그렇게 돼요. 경우의 수가 8개가 나와요. 얘는 아까 아버지도 되고 하늘도 되고 뭐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놓은 글이 설괴전이에요. 그거를 설명해 놓은 글이. 이거 각각의 전부 8개를 각각 얘는 뭐도 되고 얘는 뭐도 되고 얘는 뭐도 되고 그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비유해 놓는 거예요. 형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놓은 게 설괴전이라는 책이에요. 설괴전. 서괴전은요, 뭐냐면, 이 주역의 그 책이 순서가 건곤둔몽, 수송사비, 소축의 이태비, 동인대유 하면서 순서가 64개가 쫙 이루어져 있거든요. 쫙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면은 도대체 규칙이 없이 보여요. 규칙이. 그러니까 지금 주역은 64개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시작이 건이고요. 여기가 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원의 순서가 그래요. 단원의 순서가. 건, 곤, 두, 몽, 수, 송, 사,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제, 미제로 끝나요. 그런데 얘는 이 괴의 모양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뭔가 규칙이 안 보여. 서괴전은 얘가 왜 얘 뒤에 얘가 들어왔는지를 설명해 놓는 글이에요. 설명해 놓은 글. 얘 뒤에 왜 얘가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는 글이 서괴전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잡괴전 남았잖아요. 잡괴전이 사실은 글이 많진 않은데 뒤지기 어려워요, 저게. 설명도 별로 없이 그냥 짤막한 말로 다 써놨거든요. 건강, 곤유호, 비락, 사우라, 인관제연은, 혹여, 혹구라 하면서 쭉 흘러가는데, 건은 그 모습이 강하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리더의 자질은 강해야 되겠죠. 끌고 가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하늘, 아버지, 머리, 우두머리. 이 머리일 수도 있고, 조직의 우두머리. 강하다. 고는요, 땅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치마도 되고, 보자기도 되고, 그 덕이 뭐예요? 부드럽다. 부드럽게 포용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가지고서 대비되도록 설명해 놓은 글이 잡괴전이에요. 잡괴전. 여기까지가 이 주역책의 구조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구조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산학에서 배우지 않은 다른 얘기 조금 할게요. 처음에 이제 이 아산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 내용들이 막 겹쳐가지고 구분을 못했어요. 저는 구분을 못했는데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니까 얘를 자꾸 뭘 나누더라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나눠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나눠요, 자꾸.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난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냐 하면은, 나눈된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복희가 한 말 따로, 문왕이 한 말 따로, 주공이 한 말 따로, 공자가 한 말 따로, 주자가 한 말 따로,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누가 내가 읽어보니 이렇더라 한 말 따로, 또 따로, 또 따로, 오늘은 지성기가 읽어보니까 또 이거더라 하는 말들이 쫙 겹쳐 있는 거예요. 요걸 따로따로 구분해내면, 이 주역의 전체 얼개나 역사가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전체 역사나 얼개가. 그리고, 요즘은 제가 그 소강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 잘 치는 귀신요. 소강절에 환극경세서라는 걸 읽고 있거든요. 환극경세서라는 걸 읽고 있는데, 저걸 읽어보니까 확 깨는 느낌이 들어요. 확. 주역에 아까 수에 대해서 아까 말한다 그랬잖아요. 수. 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다가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이 수에 대해서. 지금 수에 대해서요. 그리고요, 주역은 기본적으로 주역의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주역의 그 기본적인 문장은 미래를 위한 글이긴 하지만 미래를 예언해 놓진 않아요. 미래가 예언되고 있고 미래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쇠파지게 노력하고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건데? 그죠? 지금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한테 필요한 글이긴 하지만 미래를 얘기하진 않아요. 뭐를 얘기하냐면요. 현재 너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해요.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미래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죠.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연이나 변수도 많으니까. 그래서 주역은요, 지금 과거에 이렇고 저렇고 해. 그래서 지금 뭐 좋아, 나빠 라는 상황 파악을 해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럼 오늘 너는 얘가 만약에 긍정적이다, 좋았다. 그러면 그래, 더해. 그러면 요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뻘짓을 했어.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듣고 그 짓을 안 하면 여기가 좋지는 않아도 나빠지는 건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걔 고난지가 알기 뭐라라 하고 지멋대로 했어요. 얘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얘가 말한 대로 돼요. 그럼 이게 주역이 그럼 이제 맞냐 틀리냐의 관점이 있잖아요. 안 맞으면 이 공부를 왜 해요? 안 맞으면 이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요. 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해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본인이 스스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그대로 돼요. 그런데 본인이 그 말을 듣고서도 이해를 못하고 실천을 안 하면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여성분들이 3분 계시는데 혹시 점하러 다녀보셨어요? 점 치러. 저 무당 점집에 안 가보셨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점집에를 답답하니까 이제 다니셨는데, 야, 먹고 진짜 쌀 돈도 없는데, 이 집 3만 원 갖다 주고는, 그래, 뭘 아는 것 같긴 한데, 돌아올까 몰라. 저 집에 또 가서, 그래, 좀 아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그러면 지는 왜 무당 해 먹겠어? 그렇게 잘 알면 지 잘 살지. 이래고서 이 집 저 집 10만 원 갖다 주고 와요. 그러면 믿었어요. 그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나올 때까지 돌아다녀. 그러면 틀린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렸으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러면 요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바뀌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듣고서 그 소리 듣고는 그래 지나간 거 맞는 것 같아. 내 돌아올 건 안 맞아. 돌아올 건 자기도 안 해봤으면서 어떻게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 얘기해 주는 거를 제대로 안 듣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그 점이 전문이 아니니까 가끔 이제 친구들이 답답하면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한둘 있었어요. 그럼 그러죠. 야, 씨, 맨입에 되냐? 소주 2병만 사. 안주는 장터 치킨이면 되고, 앉아서 들어요. 계속. 지가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점쟁이에요. 지가 뭐가 답답한지 모르잖아요. 들어요. 듣고 나서는,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나중에 뒤에 가서 그러죠. 개 뿌리라, 씨, 안다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라고 되는데 개가 안 되잖아. 틀렸잖아, 씨. 그죠? 왜? 쥐 기워도 생각을 안 하고, 틀렸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야, 글쎄, 너는 모르겠다. 근데 나라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 난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뭐, 네가 알아서 하고, 오늘 저 술 잘 먹었어, 바이바이. 이러고서 이제 헤어져요. 한 3달쯤 돼서 전화가 와요. 전화벨이 따라랑 울리면은요, 제가 그러죠. 저 새끼 내 말 들었다. 일이 제대로 풀렸어. 아니야, 달라? 형, 오늘 시간 되면 술 한잔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앉아갖고, 너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는 흉해. 라고 말하면 얘가 쫄아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도가 없는 줄 알면, 에이, 했다 먹으려 하고 전에 이렇게 나올 테고요. 도가 있는 줄 알면요, 두려워져갖고 갑자기요. 제가 흉해라 그랬으니까 두려워질 거 아니에요. 두려워져가지고서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건 사람 당하기 나름이에요.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생각 없이 쫄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죠, 왜? 앞에 아는 사람 앉아있는 거 팀은 쫄려가지고서 막 기가 안 퍼져요. 그렇단 말이에요. 얘는 그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쓰면 되고,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서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책에 의거해서, 근데 이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진 않아요. 이 책에 의거해서 지성기가 이해한 대로 설명드려요. 내가 이해 못하는 설명을 할 수 없죠. 그리고 가다가 요즘은 뭐 거의 좀 거의 뚫린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난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요. 모르는 소리를 아는 척하면 그 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시간이 흘러서 또 알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괜히 겁주고 두려움을 심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참고로 제가 보던 책인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 있네요. 2013년 3월 11일 날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음만 표시가 돼 있지 그 이상은 아무 표시가 없어요. 세운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듣다가 어느 날부터 이거 좀 해야지 싶어서 얘를 달달달 애우기 시작을 했어요. 달달달 애웠는데 해보니까요, 안 애워져요. 한 보름 애우잖아요. 보름 애우고서 수업 딱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 하나도 안 남어. 나이 먹고 하니까 공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보고 읽을 수는 있어지더라고. 그전에는 보고 읽지도 못했어. 지금 얘는 필사해서 그렇죠. 얘 인쇄책도 보고 못 읽었다니까요. 보고는 읽을 수 있어져요. 그래서 요 기본 베이스, 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들이에요. 안내자고, 이걸 실제로 이해하는 거는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더 깊어지느냐는 여기다 시간을 얼마나 더 들이느냐 하고 거의 비례하는 거고,
또 다양한 얘기. 저 옛날에 요즘에는 안 돼. 도래 김호경의 주역 강의 무진장 들었어요. 성태용 주역 강의 무진장 들었어요. 이거만 들은 게 아니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주역책을요. 지금은 뭐 더 많은데 헌책방 있죠. 인터넷 헌책방에서요. 한 20권 사나. 20권 사도 얼마 안 돼요. 한 권에 한 10,000원 정도면 사니까. 헌책방. 그거 사놓고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걸 뭔으로 다 읽어요. 똑같은 부분만 전부 다 읽어나가. 그러다 보면 이 상이 그려져요. 이거다 하고 딱 떨어지게 말은 못하는데 이거 같은데 하는 건 그려지더라고. 네, 공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자료는 책도 많고 설명하는 것도 많고 도서관에 가면 쌓여 있고 그걸 다 볼 수는 있는데 그걸 먼저 보시는 분은 이 공부가 안 돼요. 일단은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은 다음에 그걸 읽어야지 이게 내 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공부해보니 그래요. 책 무진장 많잖아요. 저는 책 처음 산 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고등학교 때 주역책을 하다 놨더라고. 그때 왜 샀어요? 서울대생들이 읽어야 할 100권. 개뿔 20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걔들이 100권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 돼 이거. 뭔 100권 중에야.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생들이 읽어야 될 100권 중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다. 예. 어쨌든 예, 여기까지 오신 선생님들 큰 용기 내셨어요. 큰 용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개강날 오셨다는 거는 큰 축복인데 끝날 때까지 남아 있어야지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오시고 안 오시는 분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해 못할 소리가 많아요, 사실은. 많아서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노느니 이러면서 오셔야 돼. 그게 시간이 흘러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야 아유 이제 누가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아니야 나 지금 바빠 무슨 일 있어 이러고 여기 오게 돼요. 그래서 예, 여기 오시는데 뭐 어떤 분들 그래요. 아, 지 선생, 아니 나 미안한데 급한 일이 있어갖고 네 안녕히 가세요. 속으로 그러죠. 왜? 아직 이 일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더 중요해지면 예, 이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죠? 예, 오늘 하여간 뵙게 돼서 예, 감사드리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모두 입혀서 써놓으셨죠? 우리 단톡방에다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 한 분씩 나와서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그거 해야지 뭐 그죠? 예, 선생님부터 앞에서 계시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조 선생님, 이거 이 반신작 민증 명함판 사진 한 장씩. 예. 조영필이라고 합니다. 그 전부터 사서삼경은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젊은 때 해가지고 사서까지 읽었는데 삼경까지를 진도가 나름대로 매우 안 나가가지고 다낭에 이제 기향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기향에서 시간이 좀 나길래 이 기회에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서경 지금 읽고 있고 주역도 좀 읽고 있고 시경도도 같이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주역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대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예. 선생님, 예. 네, 저는 서구동 사는 김재덕입니다. 1961년생이고요. 작년 서울 왔습니다. 한번 가니까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저야 알지만 다른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나오셔야지. 남들이 봐야지. 똑같아요. 이름이 김정숙이에요. 제가 뜻은 있어서 20년 전부터 계속 공부를 조금씩 했는데 깊이는 못했어요. 근데 일하고 이제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공부한다고 이제 책을 들고 다니는데 재작년에
경주로 우리가 무슨 발표를 한다고 갔어요. 하나 공부 조금 하고 그랬는데 좀 7살짜리 애손주들이 할머니 어디 갔다 오니까 선비 학교 갔다 왔다고 그러더니 할머니 저도 할머니 되면 선비 학교 갈게요. 그런데 뜻을 알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자손들이 보면서 제가 시간 있을 때 공부를 조금씩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그 문자를 받고요. 우리 저 1시 반에 계시는 분인데 왜 번호가 틀리지? 그래서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동명이인이시더라고요. 우리 이표원서에다가 호 써놓으셨어요? 호? 없어요? 호 있으신 분은 이제 호도 부르고 그래야 되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양에서 온 오봉수입니다. 저는 지금 제천향교 산하 동양유림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10년 전에 이 교실에서 수학을 몇 년 수학하다가 개인사업 때문에 못 나오다 이제 우리 김재덕 선생님이 또 소개를 해서 오늘 같이 가보는 걸로 한번 잘 모르지만 한번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왔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북 친구인데 몰랐네요. 오봉수 선생님 맨날 저 콕지르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한테 맞죠?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안태일입니다. 몇 년 동안 했는데 아는 건 별로 없어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다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는 게 별로 없다고 말을 해요. 선생님. 뵙겠습니다. 최용기라고 합니다. 솔직히 용기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름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책자를 보니까 2017년 1월 달에 주말에 책자를 읽었더라고요. 오늘 영광스럽게 예술의 특을 받게 됩니다. 사실 64개를 낸 적이 몇 년 안 됩니다. 불과 며칠 전에 다 64개를 냈거든요. 저도 지금 8년, 9년 정도 이제서 조금 아는 거 알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생 같이 공부할 그런 계기, 같이 공부해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선생님은 지금 그 부친께서도 우리 양정의 회원이셨어요. 오래 공부를 하셨는데 아드님한테 이렇게 딱 인계를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딱 한마디만. 말이 많아가지고 하는 말밖에 안 되네. 그럼 두 마디. 두 마디 특별히요. 예. 저도 여기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영길입니다. 영일만 친구 김노래. 그리고 저는 평생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해봤고 음주 감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너무 무식해가지고 공부 좀 해보려고. 사람이 항상 그 학문을 깨끗하게 닦아야 이게 치질이 안 돼요. 그래서 학문을 항상 잘 닦아요. 좋은 말이 굉장히 많이 거의 우리 학문은 거의 중국에서 다 나왔잖아요. 사서 성경도 그렇고 사기라든가 열국지 이런 다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거기는 공자, 맹자, 순자, 열장 엄청 많은데 그 자자가 아들 자자로만 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선생님 자자도 있고 자식 자자도 있는데 그 공자님 이름이 구예요. 공구 때 자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분들 다 자자가 들어있어요. 순자, 맹자, 공자 다 자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딱 한 분 있대. 한 분 우리 자자 받은 분이. 그분 한 분 있다는 것만 알고 내가 한 번 들었는데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분도 학자인가 봐요. 중국이 그렇게 다 우리 근데 원래 그 주역이고 이거 원래 우리를 찾아
찾아가면 우리 민족이 거기 중국에 살다가 자꾸 밀려가지고 내려와 동이족이 다 한자도 그렇고 다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 뿌리 찾아는 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요. 이거 뭐 주역 그때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없고 주역을 뭐 진짜 주나라 때 만들 그거는 그렇게 내려온 그 말이죠.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구나. 우리나라도 주역을 나중에 한 분이 그것도 뭐 자기가 새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정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그 위에 중국에서 내려온 학문이 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그렇게 다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한국이 만들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뭘 하나 하면 전부 다 밤을 새서 하잖아요. 막 고수부터 밤새 치고 막 하나 했다 하면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공부를. 난 어릴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제 그거 뭐 좋은 말이 막 나오더라고. 서중유여 안여옥 이런 말이 있어요. 글 속에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뭔 말이냐면 그만 글도 좋지만 글을 열심히 해가지고 엿보게 되면 여자 무조건 막 계속 오게 되면 누구든지 서로 막 매트리 되려고 온다는 거지. 여기 학문을 국물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못 깨우쳤으니까 손자들 좀 이렇게 손자한테는 그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아들도 끝났고 뭐 평생 놀기만 했으니까 오신 분 전부 다 저보다 다 연배시는 것 같고 공부 이렇게 하시는 게 그리고 또 손자들도 그렇고 이런 데 나와서 공부한다 그러면 또 말도 함부로 못해요. 옛날부터 서당 갔다 오는 애한테는 반말도 뭐 말도 못한다잖아요. 나무 가져오면 애 자식은 너무 많이 했네 그러는데 서당 갔다 오는 애한테 아무래도 자기 공부 많이 했으면 못한다잖아요. 그냥 어른이 공부 많이 하고 어쩌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배우는 게 공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비대가 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한 말씀 하세요. 얼른 나오셔. 예, 처음 보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 예,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끼리는 알지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해옥이라 합니다. 저도 요 상계 와서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된 거죠. 보니까 한 2011년부터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역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사서상경 중에서 아까 이 조영태 선생님처럼 다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그 공부가 보니까 하면 할수록 저한테는 끌리고 흥미 있고 아주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 쪽에 좀 관심이 요새 많아갖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앞으로 또 즐기 강의를 듣게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옥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마디 하라 그랬거든. 저는 한 마디. 우리 이제 회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뭐 회장으로 이렇게 우리 지성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진짜 오래됐어요. 오래되긴 했는데 아는 거는 별로 없고요. 그냥 관계가 뭔지 그런 거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이 같이 또 7기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공자님이 여러 적구절에 한시점 불령 여러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즐거움이 저는 이제 그 저명이 공부하다 진짜예요. 공부하다 진짜. 근데 공부하다 책상머리에서 즐기 최고 소원입니다. 하여튼 그냥 아까도 뭐 공부하니까 즐겁다 그랬는데 참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 한데 그래서 또 내가 또 이렇게 이만큼
글자라도 한장 아는구나 하니까 거기 가서도 그냥 내보일 건 없지만은 그냥 속으로 그냥 든든하지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으면.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회에 주역을 조금 더 해가지고 아까 뭐 상수리도 나오고 했는데 그 소강경 선생 같이 진짜 점을 좀 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챗GPT가 점 낮춰주니까 점 칠 생각 안 해도 돼요. 자기 그냥 속에서 공부하고 이 머리가 안 나빠지려면 자꾸 외우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나이 들어서 뭐 안 외워져 그랬는데 사실 금방 까먹고 금방 해도 이게 반복되면 외워져요. 그래서 하면서 저도 이제 올해 70입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도가 좀 통했으면 좋겠는데 도는 뭐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같이 공부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예, 우리 아산학교 제천양장의 7기 회원이십니다. 지금 우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예, 저기 우리 써주신 그걸 보고서 초대되신 분들도 있고 오늘 또 얘기 없이 오신 분들은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거기에는 제 생각이에요. 이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거는 되도록이면 올리지 말아주세요. 특히 정치적인 얘기, 또 그리고 좋은 글을 요새 많이 퍼다 올리시는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얘기로도 상관이 없는데 이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좀 조용한 가운데 공부하는 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인사하고 시작하고 인사하고 끝내요. 예, 예. 오늘은 이렇게